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리 명장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전문 서적이 최초로 발간된 것은 기원전 1에서 3세기에 베니스에 살았던 고대 로마의 유명한 식토락가 가비우스 아피키우스에 의해서였습니다. 일찍이 화려한 향연을 즐긴 아피키우스는 자신의 저서에 로마인들이 평상시에 먹었던 음식의 요리법을 담았습니다. 이로써 당시 로마인들의 식습관은 물론 즐겨 먹었던 음식을 알 수 있었는데, 그의 저서에 의하면 로마인들은 양념이나 향신료 혹은 해산물, 가금류, 채소들을 많이 사용했고, 맛은 주로 짜고 달았으며 고기를 다져 생선이나 채소 속에 넣는 요리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리 전문 서적이 최초로 발간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로마 시대가 식문화가 찬란하게 형성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연회나 식도락 축제가 부흥하여 수많은 요리법이 개발되고 널리 퍼져 요리가 크게 발전하였던 시대였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습관과 포크를 사용하는 것, 식사 후에 과일을 내놓는 것 등도 이 시기에 형성된 식문화이며, 이 시기에 수없이 많은 요리 기구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이후 프랑스가 세계 요리의 중심이 된 것은 17에서 8세기 유럽 대륙을 정복했던 2000년 로마의 역사를 정립하고 파리가 유럽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요리가 제대로 모습을 갖춘 것은 14세기경인 1370년 샤를 5세의 요리장 기욤 띠엘에 의해서였습니다. 일명 따이방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는 프랑스 요리의 선두주자로 14세기를 주도했던 당대의 최고의 요리장이었습니다. 따이방은 샤를 4세와 5세 그리고 당세 세력가인 귀족들의 전속 요리장으로서 정통 왕실 요리를 구축했던 유명한 저서 음식 르 비영디에를 편찬하였고, 고기 요리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름을 뜻하는 대로 전통적인 요리, 식생활 습관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소중한 자료이죠. 16세기 초기까지만 해도 프랑스 요리는 영국 요리처럼 상상력이 별로 없는 요리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요리의 근대적 발달은 1533년 국왕 앙리 2세가 이탈리아 메디치가의 캐트린 드 메디시스와 결혼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메디치가는 로마의 2000년 문화가 정착한 성공한 미식가 가문이었습니다. 까트린 공주는 프랑스로 시집 올 때 수없이 많은 수행원들과 전속 요리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 프랑스 국왕은 자기 나라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던 이태리의 까트린 공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만든 길이 그 유명한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입니다. 파리에서 로마 방향으로 곧게 뚫어서 있는 샹젤리제 거리는 왕복 10차선 도로입니다. 까트린 공주의 전속 요리장들은 프랑스 요리사들에게 각종 향신료, 샤벳, 시금치, 특히 왕실 요리장들에게만 전수된다는 아이스크림 제조하는 특급 비밀을 전수하여 주었습니다. 요리 외에도 이태리 공주는 당시에 손으로 음식을 먹었던 프랑스의 포크와 냅킨은 물론 로마의 세련된 형식과 우아한 서비스 요리를 전수하여 주었습니다. 이로써 프랑스 요리는 까트린 공주가 가져온 이태리의 문화 덕분에 크나큰 발전을 이루었으며 근대 프랑스 요리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식문화에 맞게 독자적으로 훌륭한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1651년
프랑스는 요리장 라 바렌에 의해서 요리의 법칙과 조리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져서 프랑스 요리사가 탄생하면서 프랑스 요리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프랑스 요리는 점차 근대에서 탈피, 현대 요리의 틀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1784년에 태어난 프랑스 요리의 아버지이자 최고 요리장 마리 앙뚜안 까렘이었습니다. 덕분에 17세기의 외형보다는 맛에 치중한 요리를 개발해 프랑스 요리를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이와 같은 그의 노력은 후세에도 높이 평가되어서 현재 프랑스에서는 훌륭한 요리장들의 자격으로 까렘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818년 류뱅 듀부아라는 요리장이 태어났는데, 그는 오랜 기간에 걸쳐 러시아 황제를 섬겼고 프랑스식 요리 서비스의 결점인 예술적 감각과 호화로움만을 주장해 따뜻한 요리와 차가운 요리를 동시에 늘어놓는 방식을 피하고 식사 코스마다 다른 요리를 내놓는 러시아식 요리 서비스를 처음으로 보급시켰습니다. 러시안 서비스는 모든 요리가 주방에서 큰 플래터에 담아 고객 테이블의 접시에 직접 덜어주는 형태로 유르뱅의 계기로 개발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코스 요리의 시초가 되겠죠. 그러나 승승장구했던 나폴레옹의 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패배를 거듭하게 되고 마침내 대영 제국에 패하게 됩니다. 이로써 파리는 세계의 중심이라는 패권을 런던에 넘겨주게 되죠. 파리에게 패권을 넘겨받은 런던은 국제 정치와 외교의 중심지로서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런던에서 개최되는 수많은 국제회의와 모임, 연회를 위해서 지금도 유명한 사보이 호텔, 그레스버너 하우스 칼턴 타워, 도체스터 호텔 등 클라리지스 호텔 등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호텔들은 현재도 런던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며 세계 최강국인 영국의 국력과 산업혁명으로 발전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현대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 호텔들입니다. 이와 같이 호텔의 설립으로 프랑스에서 활약했던 인류 요리사들은 속속 런던으로 거처를 옮겨 런던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한 분은 바로 프랑스 요리의 거장 오거스트 에스코피에입니다. 프랑스 요리의 왕으로 불리는 오거스트 에스코피에는 1847년에 태어났습니다. 에스코피에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현역으로 활동한 요리장으로서 사보이 호텔의 요리장을 비롯해서 여러 유명 호텔의 요리장으로 지냈으며 오늘날 명장이라 불리우는 수없이 많은 요리장을 배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저명한 전문가 및 미식가, 요리 연구가, 요리책을 쓰는 요리 저술가 등 요리를 직접 만드는 요리사까지 에스코피에가 만들어낸 요리법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고전적인 프랑스 요리를 현대에 맞도록 분류하고 그 체계를 간소화하여 요리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요리인의 업무들을 세분화, 분업화하였습니다. 또 보존식품으로 통조림과 병조림을 고안해 냈는데요. 그가 저술한 수없이 많은 요리장 중 요리 가이드는 요리사들이 바이블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훌륭한 조리 입문서입니다. 이렇게 과거부터 발전을 거듭한 요리는 현대에 와서 점점 더 간편하고 가벼운 음식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랑 셰팔과 같은 유명한 요리장을 선두로 해서 간편하고 가벼운 요리를 지향하는 누벨 퀴진이 비로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요리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의 경험과 비밀 그리고 전통과 함께 지나간 옛 시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리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의 진보가 가져다준 혜택의 선물, 즉 종합문화인 것입니다. 요리사는 맛의 세계에서 질서와 미를 추구하며 미각에 역점을 두어 맛을 창조하는 진정한 지휘자이기 때문입니다. 금방 잡은 싱싱한 생선을 주방에서 더운 요리로 만들어 제공하고
저녁에 예술적인 감각에 가득 찬 요리를 전통적인 요리법으로 생산하는 것은 공장에서 기계적으로 대량으로 생산하는 상품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1초에 수만 개의 통조림을 개발되고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알약이 개발되더라도 이 예술의 요리를 감식한 미식가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며 훌륭한 요리장은 계속 양성되어 나올 것입니다. 이상으로 요리사랑 연구소 김광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